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새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설치 법안에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법 왜곡죄 사건과 공소청, 법원 공무원 등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검사의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결국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로써 자신들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까지 모두 통과되면서 법력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이제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수청법까지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이 마무리, 첫 번째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설치법이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78년간 이어졌던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없어지는, 그쵸? 네네. 요렇게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서 중수청법까지 통과됨으로써 일단 검찰의 기능을 조정하는 그 작업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앞으로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긴 했지만 어쨌든 이 공소청이라는 그리고 중수청이라는 이 두 개의 조직과의 설립과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뭐 검찰청의 해체 그리고 재편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가고 공소청은 기소로서의 역할만, 예, 공소 그렇습니다. 유지와 기소 역할만 한다. 예, 돌이켜보면 사실 이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네네. 됐었고, 거의 한 20년 넘게 진보 정권에서, 과제로 삼았던, 숙명 과제로 삼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 평검사와의 대화하면서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라고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 저는 그때 해외 연수 중이라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해외 연수 중이고 그때만 해도 이 동영상 공유 뭐 이런 거 잘안 스트리밍 되던 서비스 때죠. 같은 게 안 되던 네. 때라서 정말 무슨 뭐 보도가 나곤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걸 예. 알려고 꽤나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동네 한인마트에 가가지고 그 한인마트에 가면은 그 언제 뉴스 이런 걸 녹화해서 팔거든요. 오, 정말요? 예, 그때는 이렇게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뭐 이 한국 방송을 녹화해가지고 쭉 쌓아놓고 팔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텔레비전 뉴스를 구해다가 보고 저도 정말 그 내용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좀 상당히 좀 심각했구나 이런 예.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같이 재판 중계가 되고 있는데 예. 법조인의 민낯이 드러나듯이 이 좀 전혀 자제하거나 절제하거나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네. 많이 보았죠. 국민들이 아마 그때도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매우 의도적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네. 굉장히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걸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서 좀 낯뜨겁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저도 나중에 딱 한번 빌려다가 보고 그리고 안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뭐 바로 반납도 해야 됐지만 예, 예. 뭐 안 보고 더 이상 안 예. 봤는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에 취임하신 다음에는
과거에 이렇게 검찰이 약간 정치적이거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런 걸 적절치 않다고 봤고, 송광수 총장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송광수 총장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검찰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책에도 나옵니다만 순수하게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해놓으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돌아간 상황은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의 방대함으로 인한 이 남용? 그런 게 그냥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는 식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이후에 그 드러난 대선 자금 수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뭐 이인규 중수부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사실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진 모습을 보면 이 언론에 이 흘린다던가 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논두렁 정보들, 시계 같은, 그런 예. 걸 흘린다던가 혹은 이렇게 전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 막 이렇게 여과 없이 방송되는데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 예. 해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법 감정을 이렇게 감정이라든가 일반적인 마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좀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예.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인규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그 이후에 말씀드리자면 내내 지난 정권 내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내내 외국 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버지니아 지방에. 그랬다가 나중에 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씨 대통령 되고 나서는 보란 듯이 회교록 같은 거 내놓고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식의 책을 내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참 비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 검찰 개혁을 시도를 했었다가 실패를 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거의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복수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 이후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부동산 여파도 있었고 이제 추윤 갈등 당시에 추윤 네, 갈등이 네. 있었고, 또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검찰 개혁은 상상도 못할 상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 네네. 원복을 이제 해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 개혁이 힘들게 진행된 상황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난하게 펼쳐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시절에 거의 또 이제 당하지 않았습니까? 검찰들에게. 네네네. 예. 이 동일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직접 수사가 너무 과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일반 형사부의 검사 정원이 최소한 6명 내지 7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일반적인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의 그 부원은 2명 내지 3명인 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송치 사건 처리, 그다음에 그 형사 사건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은 없고 오로지 그냥 직접 수사에만 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검찰이 윤석열 씨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성기라기보다는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잠깐 정신을 차린 정도?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얼마 전에 이거는 전직 검사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죽어가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고, 어차피 왜곡돼서 직접 수사가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 검찰의 원래의 모습, 예전에 제가 처음 검사를 시작했던 30년 전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최후에 그냥 숨을 몰아신 거 아니었나, 이런 예. 얘기들을 하면서 좀 다들 씁쓸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아무튼 20여 년 만에 검찰청 폐지를 끝으로 이 검찰 개혁을 완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 네,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공소청, 준수청이 들어서면서 검찰에서 보였던 이런 무리한 기소라든지 수사를 통한 이제 권력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무리수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검사들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본인들이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아니면 정의를 실현시킬 조직이 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자부심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검찰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이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와 관련된 법률가로서의 적정한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확실한 그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뺏긴 데에 대해서 이렇게 한풀이성 글 같은 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검찰 출신들이 있는 걸 저를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적절치도 않고 이제 이미 바뀐 제도 하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뀐 제도 하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 맞습니다. 겁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이 검찰 개혁 운운하는 상황에서도 맞아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 거라고 예. 봐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일부 검찰이라든가 혹은 야당의 일부 이런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검찰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이 없어요. 그 내용 강론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검찰 편을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런 점을 좀 검찰 구성원들은 좀 뼈아프게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열망이었는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검사들이 네네.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소속으로 가게 되고요. 원래 9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요게 이제 조금 변경되면서 6대 범죄 수사를 네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수사를 전담하게 되나요? 공직범죄라던가 좀 부패, 경제, 방위산업, 예.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중수청 전국적인 규모에서 혹은 조직적인 이 범죄라서 이렇게 보면은 통일된 조직에서 좀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해야 될 범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걸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중수청이 공룡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일부 범죄로 좀 축소했습니다. 다만 요거와 관련해 갖고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이 중수청이 이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이런 걸 수사하다 보니까 공수처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이제 그 공수처의 역할, 위상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 등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공소청 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법률을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공소청 또 공소관 소속 검사님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잘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폐지되는 검찰청은 인권 옹호 기관이라기보다는 인권 침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작 기소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내지도 못했고 끝내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 내란범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 취소되고 나면
당연히 석방지휘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해서 내란범이 파탄시킨 사법 정의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은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끝내 내란범을 옹호하고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가 오히려 의리를 활보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몇 달간의 어두운 시간도 국민들은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무쪼록 공소관들께서 무엇이 진정한 공소관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사명을 다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그런 큰 일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내하면서 참아내신 국민의 힘과 또 슬기로운 결단으로 오늘 이 공소청을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이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내고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